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드디어 김성훈 경호차장이요, 이광우 경호본부장 네.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벌써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예. 경우는 4번째고요.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는 3번째 만에 예.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검찰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이제 청구를 했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사실은 뭐 이미 이제 검찰 심의위원회에 경찰이 요청을 해서 예.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이 나온 뒤였기 예. 때문에 아마도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을 예측하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검찰에서 기존의 어떤 통상적인 신뢰를 따르지 않고 이제 기이한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예. 많았었기 때문에 뭐 이 사안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4번째 시도 만에 드디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검찰 내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여러 매체들이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김성훈 경호처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도 이제 받아본 내용으로 보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충분히 좀 소명되지 않았다.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오늘 청구할지 여부는 사실상 거의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즉시 항고도 안 하는 걸 보고 나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야, 이번에도 뭉개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전망이 오후까지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측하는 법조계 인사들 중에서는 예. 탄핵 심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검찰이 그런 예측이 구속영장 있었죠? 여부를 예. 이제 판단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결정을 했고요. 뭐 예.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김성훈 차장이나 혹은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 예. 같다. 뭐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전까지만 해도 소명이 부족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청구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또 불안해한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뭐냐면 혹시 영장 자체를 굉장히 또 엉성하게 써가지고 일부러 기각되는 걸 유도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까지도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이따가 박은정 의원 모시면 한번 자세히 그 부분을 한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기존에도 검찰이 특수 사례를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사실상 뭐 기각당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던 예. 사건들이 또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요. 뭐 그런 의심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뭐 이 사람들 본인들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경호처 내부에서 가로막고 있는 수사의 진척 문제거든요. 예. 오늘도 추가로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이른바 경호처 비화폰과 관련된 블랙박스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통화 기록, 각 비화폰 안에 통화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검찰에서 확인이 됐었다. 라는 얘기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진행했었던 이제 각 군의 사령관들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경호처에서 제공받은 비화폰을 검찰이 그 당시 확보를 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확보를 했는데 이미 로그아웃이 된 상태였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비화폰 같은 경우는 암호화를 통해서 뭐 도감청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화폰을 사용을 하려면 보안 앱을 별도로 거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안 앱이 로그아웃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거죠. 보안 앱이 로그아웃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 비화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보안 수칙에 따르면 로그아웃이 되는 순간 기존에 사용했었던 흔적들이 동시에 다 삭제되는 조치가 취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 기록도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여인영 전 사령관한테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그아웃이 돼 있는데 혹시 여인영 사령관이 이거 별도로 로그아웃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이 군 비화폰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속어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핸드폰도 소고가 되는지 여부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경호폰 핸드폰도 그런 식으로 강제 로그아웃을 하는 식으로 가능한 접근을 했을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지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경호처의 비화폰 같은 경우도 원격으로 로그아웃이 돼서 자동 삭제가 된 게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폰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이 사람들이 계엄을 전후해서 누구랑 통화를 했었는지 얼마만큼 통화를 했었는지를 휴대폰 확인해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김성훈 경호처장이 가로막고 있었던 서버요. 비화폰의 서버를 확인해야지만 실제 통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부분까지 좀 강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안이 하여튼 갈 길이 멀군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되고 구속한 뒤에 또 압수수색해야 되고 또 압수수색해야죠. 예. 그거 확보해야 되고. 그때도 경호처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막아서지 않을지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역시 이제 앞으로 난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게 어떤 탄핵과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 이거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경호처의 주요 인사들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밖에 나와 있고 석방된 상태로 나와 있는 상태고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탄핵 심판에서 이제 파면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권력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뭐 이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도 선고 기일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었는데요. 변론 기일 자체가 이제 2시간 만에 종결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 정도까지 1차 변론이 전개가 됐고 변론을 듣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로 변론을 종결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나중에 이제 선고 기일을 알려주겠다, 추후 공지하겠다라고 이제 변론을 마쳤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국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12월 4일 저녁에 있었던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에서의 후속조치 회의 그 자리에 이제 참석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엄에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했었던 인물이다라고 국회에서는 의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12일에 탄핵 소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뭐 국회에서 의심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엄 당일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방을 비워서 다른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라는 지시가 법무부에서 내려갔는데 그 지시를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누가 내렸겠느냐라는 게 국회가 하는 의심이고요. 그리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탄핵 사유로 꼽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될 때 주무부처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을 해버렸다. 이거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해서 탄핵 사유로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비상계엄 직전에 열렸던 그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만류를 했고 삼청도 안가에 모였을 때도 지인 모임을 가진 것이지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인 모임이란 건 좀 언뜻 들어도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군요. 지인 모임이라고 하면 저하고 사실 이제 우리 앵커가 별도로 식사를 하더라도 그걸 두고 지인 모임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업무 연관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모였었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법제처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이고 친구들이라서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려고 모인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던 바로 그 당일 저녁인데요. 그날 모임을 지인 모임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적 업무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헌재에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한테 기대하는 고위공무원한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윤리의식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직 변호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민망한 변명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요. 회유를 압박받았다고 해라. 뭐 이렇게 이쪽에서
윤석열 피청구인 측에서 얘기했다는 얘기 보도 어제 MBC 보도인데요. 네, MBC 예. 뉴스데스크에서 예. 보도한 내용인데요. 물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윤석열 피고인 측의 이제 대리인단인 건 아닌데 예. 변호사인 거는 이제 확인이 됩니다. 변호사죠. 예. 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하고 육사 47기 동기라고 하고요. 예. 배모 변호사라는 인물이 지난 3월 10일 그리고 13일 두 차례에 예. 걸쳐서 곽 전 사령관의 아내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예. 근데 3월 10일과 3월 13일이면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고 난 직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전만 해도 대선을 준비하자던 여론이 이제 탄핵 기각과 각하로 흘러가고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헌법재판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걸로,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로 내릴 걸로 예상이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면 본인한테 치명적일 거다. 예. 민주당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에게 협박을 당하고 이용당했다. 예. 민주당 요구에 따라서 한 진술은 전부 탄핵몰이와 내란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밝혀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의 증언을 뒤집으라는 일종의 이제 회유인 셈인데 예. 이걸 이제 받은 곽 전 사령관의 아내가 단호하게 거부를 하면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네. 했더니 13일에는 별도로 전화까지 걸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날 있었던 통화 내용을 MBC 뉴스데스크에서 일부 공개를 했는데요.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살고 이런 표현을 이제 드린 건데 다 같이 살 수 있는 배 변호사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회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좀 큰 부분들이잖아요. 자,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예. 있다. 근데 그게 이제 회유를 민주당으로부터 당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니까 그거와 관련된 진술을 뒤집어라. 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이 얘기가 실제로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냐, 뭐 그거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곽종원 전 사령관의 아내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따져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제 이 배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을 뒤집어서 민주당한테서 회유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거짓말한 것이다. 네. 윤석열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뭐 국회에 진입하라든지 예. 뭐 끌어내라든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뒤집었을 경우에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법적으로 더 불리해집니다. 예. 뭐 왜냐하면 실제로 그날 특수전 사령관 예하 부대의 병력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예.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을 하고 국회의원들의 위해를 가하려는 어떤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한 것이냐 이걸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말을 뒤집으면 그 명령을 한 사람은 본인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자가 자기로 바뀔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왜 곽종근 사령관한테 걸머지라고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 요구를 하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진술을 뒤집든 안 뒤집든 그게 형사재판이나 혹은 헌법재판에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이 말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사안을 전부 뒤집을 수는 없는데 뭔가 이제 배 변호사라는 분도 본인들 주변에서 혹은 본인이 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예. 정치적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제 법조인이라는 거를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떠나서요. 곽종근 사령관 부인은 그 목소리는 어제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전달된 걸 보면 죄가 있으면 그 죄 책임을 지고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좀 예. 단호하게 예. 잘랐습니다.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거는 잘못된 거가 예. 맞다. 그리고 잘못한 거니까 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우리 남편이 이야기를 예. 했다. 이게 이제 가족의 공식 입장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거는 민주당의 회유가 없었고 예. 오히려 이제 남편이 회유당하고 그럴 사람도 아니다. 남편 스스로의 결심에 따른 증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떳떳하고 싶다. 죽어서라도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게 했다는 거 그대로 갈 거다. 이런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잘못을 부하들의 잘못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떠넘기려고 예. 하는 듯한 태도를 헌법재판소에서 주로 취해 왔는데 오히려 이제
계엄에 가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령관은 부하들을 감싸기 위해서 탄원서를 쓰고 자기가 걸머지게 지고 가겠다. 가족들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누가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MBC 쪽에서 이 배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기생이라서 연락을 한 거고 예. 다른 의도는 없다. 내가 회유하려고 한 게 아니다. 동기들, 친구들, 누구든지 간에 어려운 소식이 들리고 법률적으로 필요할 때 상담이나 소송 같은 도움을 주던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연락을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는데 도움을 주던 입장이면은 도움을 주셔야지. 오히려 예. 구렁텅이로 떠밀려고 하는 듯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또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위해서도 친구로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 변명이나 해명들이 참 구차해요. 보면은 이걸 누가 도움을 주려고 한 전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을.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정치적 생각이 확고하더라도 그거를 친구한테까지 이제 강요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곽종훈 사령관 부인의 그 단호함은 좀 인상적입니다. 상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무슨 내가 반주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술 취했을 것이라는 등으로 자기 어떤 지시를 평화하고요. 홍장원 전 예. 국정원 차장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모든 분야에서 거의 그런 식으로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록 어떤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어떤 나중에 이 부하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인상적이에요. 대단히. 그렇습니다. 예하에 특임단장이나 여단장을 좀 이제 선처해달라는 예.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군인이 적어도 사령관쯤 되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죄는 죄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최상무 권한대행이요. 네. 마흔여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안 하고. 네, 오늘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고요. 예. 애초에 관련된 언급 자체를 오늘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대신에 오늘도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법원을 국회로 그렇군요. 돌려보냈는데요. 예. 오늘 거부권 행사한 법안은 이제 방송통신법 예. 개정안입니다. 방통위법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지난달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행정부로 넘어와 있었는데 네. 방통위 설치 운영법에 대해서 제2요건을 행사를 했고 방통위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예. 때문에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통위 개정안 같은 경우는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열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 상임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제 예. 기구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이서 계속 주요 이 어떤 결정 사안을 의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인 체제로 편법 운영되는 거, 파행 운영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법안의 입법 예.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행 같은 경우는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정책 그리고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개정안처럼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예.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이는 회의 자체를 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과반수를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가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부는 애초에 이제 입법부의 상위 기관이 아닙니다. 법안이 넘어왔을 때 그 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건들을 다 일일이 따져서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통과시켜주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통과 안 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상원처럼 지금 행정부가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좀 그렇게 보시는 상황인 거고 더구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출되지도 않은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인 최상무 권한대행이 벌써 9건째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러 숙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재를 저렇게 완전히 무시하면서도 본인은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는데 본인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과연 먹힐 것이냐.
민망합니다. 자, 예. 3부 토건이요. 네. 주가 조작 정황이 추가로 또 드러났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 이제 MBC 보도인데요. 예.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심 관련된 보도는 이미 나왔고, 예.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사건을 이제 주가 조작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예.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조작 의심 상황이 삼부토건이라는 주식에만 한정되지 않고 예. 그 외에 다른 건도 있는 것으로 이제 의심이 아, 된다라는 예. 얘기가 되겠습니다.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2023년에 삼부토건 주가가 5배까지 이제 치솟던 그 당시에 웰바이오텍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네. 거의 같은 시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5배 이상 시세가 급등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회사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예. 2023년 2월에 DYD라는 회사가 삼부토건을 인수할 때 예. 이 DYD를 지배한 인물이 이제 이일준 회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일준 회장이 또 다른 회사를 통해서 웰바이오텍의 최대 지분을 소유를 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회사가 일종의 이제 테마주처럼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뭐 그런 경향이 나타났던 건데 이 웰바이오텍의 이제 기업 정보를 보면 이제 EV 충전기라든지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뭐 리테일, 물류, 패션 등등 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는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500원대로 주식이 이미 예. 추락한 상태고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이 둘 다 2023년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열풍에서 함께 발맞춰서 5배의 시가 총액이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이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5월부터 해서 그해 말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공시를 했던 게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네. 왜냐면 이제 이 전환사채가 결국 이 회장을 비롯해서 그 주변인들이 사들여서 애초에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전환사채가 대규모로 풀리고 그게 주식으로 전환이 된 뒤에 주가가 대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 시가총액으로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냐? 약 371억 원 정도. 수익을 거뒀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삼부토건까지 이제 포괄했을 때 최대 한 400억 원 이상의 어떤 수익을 거둔 걸로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네. 것보다도 이 주식 어떤 조작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가 어떤 이 주가 조작의 얼굴 마담이 된 것 같이 보이는 상황. 네. 이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역시 수사는 뭐 기대하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금감원에서는 뭐 계속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는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사실상 이제 주가 조작이라고 보고 있는 걸로 금융감독원장도 확인을 해준 예. 바가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이제 국회에 출석했을 때 그 부분을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예. 들여다보고 있는 주식 계좌 중에서 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도 있느냐 예.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건희 계좌는 없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걸로 만약 봐서는 관련 연루가 됐더라도 자기 계좌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된 본인 명의로 된 주식 계좌를 동원했을 가능성은 뭐 높지 않을 거고요.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뭐 금감원이 실제로 수사를 공조해서 한다고 하면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얼마나 속도를 좀 빠르게 내서 결론을 내고 또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느냐 뭐 이것까지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들이 정리되면 수사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걸 자 시간 한 1분 남았는데요. 민간 국가 문제 잠깐 짚어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이제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하고 있는 조셉 윤 대리가 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간 국가 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측이 민간 국가에 분류된 이유를 추적해 봤더니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 실험실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예. 에너지부 산하에 뭐 여러 다수의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자력 발전 기술과 관련된 반출 금지된 어떤 품목, 예. 뭐 이제 소프트웨어, 뭐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을 한국 측과 연관된 연구원이 이제 갖고 나가다가 그게 문제가 됐다. 예. 라는 얘기가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예. 네,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조셉 윤 대사 대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얘기들이 있는 건 혹시 시간 되면 다음에. 네. 예. 뭐 큰일은 아니다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